들어간 이하영 부지사 진술에서 몇 가지 좀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술판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떠실까요? 당사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번복했는지 또는 법률 대리인이 어떻게 번복했는지 지금 언론에서는 번복한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이게 다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 가지고 저희도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직접 못 만났어요. 근데 그의 법정 진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듣고 의문이 생기니까 기록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제출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입장을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 언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가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어떻게 이런 보도가 가능한 건지 저는 잘 기자 출신이지만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 출발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대책단의 활동의 중심은 그 핵심은 자료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다. 검찰이 당당하면 내놔라. 그 어려운 자료 아니거든요. 미디어 오늘. 검찰에서 계속 자료 제출 안 하면 특단의 조치 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검할 겁니다. 특검 준비해서 22대 개원하자마자 바로 발의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술권 관련해서도 특검에 좀 추진이 되는 건지.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죠. 그게 회유 과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질문들 단장님. 예. 특검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된다세요?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말씀하시죠.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진술 회유, 진술 조작, 회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검찰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진 소환과 조서 없는 면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술판 사건도 포함이 될 것이고 김성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리고 또 말씀 혹시 야당 또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피사실 공표 그 부분은 누가 관여했던 것인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게 특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도 하세요. 연구해서 김성태. 예. 예. 특히 이제 김성태 이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간사님 이리 오세요.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1단계로 김성태 회장을 돌이켜 세우고 회유를 하고 두 번째로 김성태 회장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 돌려 세우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건을 정치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를 하여튼간에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 김성태 회장을 정말 상식적으로 법조인이라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배려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800만 불을 국외로 밀반출한 것들을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처해지는 범죄를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거래로 축소해서 기소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이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간부들에게 전달했으면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10년 이하 징역인데 이건 아예 수사를 않고 있어요. 세 번째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와처럼 북한에다가 300만 불, 500만, 800만 불을 준 이유는 자기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모양을 갖추기 위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딱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김성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저희가 일단 수사를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될 이런 범들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형제, 자매,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막 수사해서 자료까지 확보해놓고 압박해놓고 수사를 지금 않고 기소를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뭐 출판을 벌려서 회유한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특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특검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더 나가서 국회 22대 국회 개원되면 법사위에서 바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법사위 결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자료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기관에서. 않게 되면 처벌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강제할 수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자꾸 지금 이 보도가 그 자극적인 그러니까 술판이나 뭐 연어 파티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희들은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느냐 이 대목이어서요. 저희들이 그 정치 검찰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이유가 바로 사건을 덮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이거를 더는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해 위증 교사에 해당되는 이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자꾸 그 술판과 연어파 쪽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연 기자회견 중에 핵심이 지난번 그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면담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에 김성태 회장 귀국 전에도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면담한 걸 들이대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귀국 후에 2번 그 변호사하고 면담한 구치소 기록이 있습니다. 구치소 기록뿐만 아니라 검사실에서도 여러 번 면담을 해서 회유와 뭐 하여튼간에 조작에 협조하라고 권유, 본인이 보장하겠다. 검찰 고위직을 만나서 내 약속 받았다. 걱정 말고 진술 바꿔라. 그러면 절대 당신 주변 사람 기소하지 않겠다.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 회유를 받고 옆에서 협조한 변호사가 바로 그 변호사거든요. 근데 구치소는 모르겠는데 구치소도 이제 본인이 뭐 가서 한 것이지만은 검사실에 선임도 않은 변호사가 와서 면담을 했다는 것은 해당 검사가 주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근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변호사를 알선하는 것 자체로 처벌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실정과 위반 사항이 너무나 많고 수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법 발의되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건의하실 계획이신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근래 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검찰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꾸 이 사건 조작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명을 하는데 해명 자체가 또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는 꼴이어서 이거 매를 버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행태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하영 부지사 진술에서 몇 가지 좀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술판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떠십니까? 글쎄 이제 그 구속 중인 피고인, 피의자 뭐 거의 1년 반 가까이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회유 압박이 있었는데 뭐 미세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씩 기억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좀 제가 직접 저희가 면담을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만 장소 변경 접견 요청을 해서 다음 주에 면담을 할 생각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볼 생각인데 그러나 뭐 미세한 부분에 앞뒤 말이 틀린 것보다는 큰 줄기에서 없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죄를 둘러씌우려고 김성태 회장과 또 더 나가서 이화영 부지사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랬다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 진술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장만 보게 되면 기소하게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하지 않고 제명도 바꿔서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객관적 상황을 너무나 뚜렷한 정황 증거가 많은데 이런 것에 좀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보도 내지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깐만 예.
이쪽으로 당사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번복했는지 또는 법률 대리인이 어떻게 번복했는지 지금 언론에서는 번복한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이게 다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 가지고 저희도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직접 못 만났어요. 근데 그의 법정 진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듣고 의문이 생기니까 기록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제출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입장을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 언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가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어떻게 이런 보도가 가능한 건지 저는 잘 기자 출신이지만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 출발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대책단의 활동의 중심은 그 핵심은 자료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다. 검찰이 당당하면 내놔라. 그 어려운 자료 아니거든요. 있는 거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검찰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발췌해가지고 뭐 이름도 가리고 싶은 거 가리고 막 내놓잖아요. 한 가지만 좀 사실 확인은 부탁드립니다.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검찰이 일부 내놓은 그 자료에 보면 그 방, 이, 김 이 세 명이 같은 날 출정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 셋을 한 공간에 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그거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니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제 검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해명을 할 것이 아니고 자료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만. 아니 끝났습니다. 이거 이제 촬영하지 마시고.